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2일 태국 뉴스입니다. 10월에는 태국 각지에서 채식축제가 열립니다. 과거에는 중국계 태국인들의 축제였지만 현재는 전국적인 축제로 이어지면서 일반 태국인이나 관광객들에게도 관심을 받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방콕에서는 20일부터 29일까지 야와랏을 중심으로 대규모 행렬과 채식 노점이 들어서게 됩니다. 방콕 짜오프라야 강변을 중심으로 45일간 빛과 색, 소리의 축제인 비지트 짜오프라야 행사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최됩니다. 짜오프라야 강변에는 빛나는 조명과 음악으로 장식되고 설치된 무대에서는 각종 문화 공연이 열리게 됩니다. 태국 당국은 최소 150만 명이 방문해 5억 바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방콕시는 아누사와리 주변의 경관 개선 사업을 20년 만에 실시합니다. 버스 정류장을 현대화하고 보행로 증설과 조경수 식소, 스카이워크 확충 등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외국인의 근로허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국 40개 이상의 센터에서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는 생체 데이터를 수집 후 근로허가증을 받는데 12분 정도 단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태국산 타피오카가 637만 톤, 금액으로는 698억 밭 어치가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타피오카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수출액은 전년보다 36.7% 증가했는데 올해 말까지 750만 톤의 타피오카가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IMF와 세계은행의 연례회의가 방콕 퀸시리킷 국립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등 정관계 인사 200명과 18,000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해 경제안정과 기후 탄력성, 디지털 전환과 같은 긴박한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건기가 가까워지면서 의 푸르아 국립공원을 찾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연휴나 주말에는 찬 기온을 느끼기 위해 캠핑족들이 몰리고 있는데 밤에는 하늘을 수놓은 수백만 개의 별과 은하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푸르아 국립공원은 캠핑 공간과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고 작은 카페와 편의점도 있다고 하네요. 자케오 국경 순찰대는 아란야프라트 지역의 국경 인근 운하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던 23세 태국인 남성을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남성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불어난 운하를 건너려다 물에 빠졌고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은 순찰대원의 운하에 뛰어들어 가까스로 구조했다고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남성은 취업 사기에 속아 지난 8월경 캄보디아로 밀입국했지만 은행 통장을 빼앗기고 사기 행위에 가담하도록 협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도국은 13일 라마구세 대왕의 날을 맞아 방콕 짜오프라야강에 놓여진 푸미폰 제1대교와 제2대교의 조명등을 모두 밝힌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교의 조명등은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점등된다고 합니다. 사비다 문화부 장관은 올해 러이크라통 축제에 태국 의상을 입는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방콕 러이크라통 행사는 11월 5일 실시될 예정인데 전국 곳곳에 열리는 행사에 660만 명이 참여해 83억 밭의 경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태국 SNS에서도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난하는 글들이 늘어나면서 당국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비하나 험담은 명예훼손으로 간주되며 최대 2년의 징역과 20만 바트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촌부리 시르차에 위치한 카오키어 오픈 동물원에는 무댕이라는 이름의 새끼 피그미아마가 태어났었는데 귀여운 모습으로 인해 많은 태국인들이 방문했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무댕을 소프트 파워 역량 강화에 활용한다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반짝 인기를 끌다가 지금은 쑥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 베트남에서 무댕을 포함해 홈타이 등 태국에서 인기를 끈 동물들을 상표로 등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국이 적극 대처에 나섰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등록된 무댕이라는 상표가 무단 등록되어 약 3억 밭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다음 주 정부가 홍수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9,000바트의 지원금 지급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61억 바트의 예산으로 복지카드를 소지한 저소득층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하루 200바탄도로 구매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하프하프 플러스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수 피해가 가장 심각한 피치 지방리 경우 4개의 태풍의 영향으로 13,900채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루몬 교육부 장관은 13,000채 노후된 교사관사와 기반시설을 신속히 개보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후관사 13,000채를 신속후 보수, 신규 관사를 확충해 총 4만 채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국가보건안전국이 전국의 병원들에게 미지급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미지급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기금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콕 방락 지역의 짜릉크롱소이 30에는 방콕시가 프랑스 대사관 등 유럽 대사관들과 협력해 끄룽탭 창작거리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15곳의 벽화가 그려졌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3명의 태국인 남성이 스프레이를 벽화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 방콕시는 유럽 예술가들을 다시 불러들여 벽화를 다시 복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벽이나 시설물에 스프레이를 뿌리지 말라고면서 위반 시 3년의 징역과 6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방콕 락시에 위치한 마약 단속국 본부에서 전국적인 단속으로 1,500만 정이 넘는 야바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마약을 소량이라도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라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차 천연환경자원부 장관은 태국의 음식물 쓰레기 제로 달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관계기관, 당국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태국은 매년 최대 1천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보다 28배 더 많은 영향을 주는 메탄의 원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차 장관은 203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50%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체 방콕 시장은 지상철 BTS 운영으로 인한 320억 바트의 부채를 상환할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부채 상환으로 인해 방콕시의 재정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콕시는 지상철 운영에 연간 80억 바트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요금 징수는 연간 약 20억 바트 정도로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 시장은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요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에서는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가짜 온라인 웹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런 웹사이트들은 개인정보 탈취가 목적으로 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부 차이나 지방에서는 홍수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파야 지역의 사원에서는 아침 기도를 위해 젊은 승려들이 노승을 업고 불당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차이나 지방은 짜오프라야 댐의 방류량이 증가하면서 제방이 20m 이상 무너졌으며 6개 마을 1200가구가 최대 60cm 정도 침수되었습니다. 동북부 나콤파놈 지방에서 세계 너이크라통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무앙 지역에 위치한 와포시 사원에서 개막식이 열렸는데 개막식에는 아누틴 총리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방콕 라크라방 지역의 람프라티오 운하에서는 배에 탄 100명의 승려에게 탁발을 하는 행사가 12일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1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온 지역 전통인데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11월 28일과 29일 파타야 국제불꽃놀이 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당국은 행사 기간 동안 드론의 비행과 노점 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빠툼타니 무앙 지역에서는 가정집에 LPG 가스 노출로 인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 1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방콕 노이 지역의 38층짜리 콘도에서 불이 나면서 1명이 숨지고 1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콘도 16층에서 불이 나면서 소방대와 구조대가 주민들의 대피를 도왔는데 33층에서 의식불명 상태의 58세 외국인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고 합니다. 타이 에어아시아는 12월 1일부터 방콕 북무안 공항과 라오스 루앙프라방, 베트남 하노이 노선에 취항합니다.
1일 1회 왕복으로 에어버스 A320 기체가 투입됩니다. 고속도로청은 13일 방콕 수도권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은 남아구 새 기념일을 포함해 11일부터 3일간 연휴입니다. 나콘라차시마 촉차이 지역에서는 심야 시간 나체 상태로 남의 집에 들어가 절도짓을 하던 51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옷으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옷을 모두 벗고 도둑질을 했으며 지금까지 3곳의 주택에 들어가 현금과 귀중품을 훔쳤다고 합니다. 방콕 점통 지역의 주택에서 주차 중인 벤츠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이 출동해 즉시 진화했고 차량 일부가 불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엔진룸의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해당 차량은 디젤 차량이었습니다. 나라티와 츠나이 고록 지역의 쇼핑몰 내 금은방에 무장강도 때가 들어 356만 밭 상당의 금제품을 쓸어갔습니다. 범인들은 20명 정도로 달아나면서 설치해둔 폭탄을 폭발시켰다고 합니다. 범인들이 사용한 픽업 트럭이 말레이시아 국경 인근의 야자 농장에서 발견되었는데 범인들은 말레이시아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콕의 클럽 밀집 지역인 RCA에 위치한 유명 클럽 루트 66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 6대가 출동해 3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업소 내부가 전소되었습니다. 업체 측은 영업 재개에 최장 2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SNS에는 센트럴 라프라오 백화점이 폐쇄될 것이라는 글이 공유되었습니다. SNS 글에는 해당 백화점은 국영철도가 소유한 토지를 임차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인근의 센트럴 파타나사가 소유한 토지에 새로운 백화점이 건설되고 있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영철도는 20년 토지 사용료로 213억 바트를 요구하였는데 고액의 토지 사용료 때문에 2028년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칸짜나부리 국경 순찰 때는 미립국한 미얀마인 108명을 태우고 가던 트럭을 적발했습니다. 화물 트럭의 짐칸에는 남성 70명과 38명의 여성이 꽉 채워진 상태로 방콕 수도권을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황하 카오락 지역의 주택에 괴한이 침입해 독일인 부부가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경 지붕을 통해 침입한 괴한이 방 안에 있던 술병으로 부부를 공격했고 부부가 대항하자 부엌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고 합니다. 독일인 부부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경찰이 달아난 괴한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방콕 동무안경찰은 고양이를 발로 걷어찬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범행 장면을 찍은 영상이 SNS에 공개되었는데 조사에서 남성은 여자친구와 싸운 후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관광경찰은 환전 사기를 벌인 43세 예멘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동무항공항 내 환전소 등 여러 곳의 환전소에서 미화를 환전하면서 직원에게 말을 걸며 혼란스럽게 만든 후 현금을 몰래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빠친부리 까빈부리 지역에서는 건설 중이던 공장의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중국의 자본이 투입된 공장은 당국의 허가 없이 건설되고 있어 당국이 건설 중단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파타야 꼬란으로 향하던 페리에서 36세 미국인 남성이 바다로 뛰어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바다에서 계속 헤엄쳐가고 있었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조대가 남성을 바다에서 끌어냈지만 또다시 바다로 뛰어드는 이상행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병원으로 데려가 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촌부리 사타입 지역의 주택에서는 잔디를 깎던 63세 독일인 남성이 우물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성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은 주민이 신고해 구조대가 남성을 우물에 빠진 지 40분 만에 구조했다고 합니다. 기상국은 우기가 10월 하순에 끝나고 검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검기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평균 21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태국 남부지방은 비가 계속될 것으로 11월과 12월에는 타이완에 인접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24세 태국인 남성이 병원의 치료 거부로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콘시탄마라 출신으로 외국의 선사에 취업해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캄보디아의 쇼핑몰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이 치료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초청으로 캄보디아를 여행 중 가방과 신분증을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형 뽑기 게임인 크레인 게임기가 도박기구로 지정되면서 방콕과 수도권에서 일제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어 당국이 소유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원이 확인되면 도박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파타야 경찰은 중국인 남성이 머물고 있던 콘도에 감금되었던 태국인 여성을 구출했습니다. 새벽 5시경 여성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왔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좀티엔에 위치한 콘도 27층의 방에서 여성을 발견해 구조했으며 중국인 남성을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중국인 남성은 태국인 여성에게 대포 통장 개설을 요구하며 감금과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파타야 타프라야 소이구의 거리에서 외국인 무리가 43세 중국인 남성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남성은 태국인 여성과 길을 걸으면서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는데 6명 무리의 외국인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지적하자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람방 꼬카 지역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제공된 돼지 족발 덮밥류인 카오카무를 먹은 50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한 주민은 카오카무를 먹은 직후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잇따라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면허 없이 치과를 운영한 26세 여성을 방콕 사톤 지역의 치과 클리닉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고 타인의 면허증을 위조해 2년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면 3년의 징역과 6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태국 상무부는 지난 8개월간 위조 상표 제품 296만 점, 시가 10억 바 이상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가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짝퉁 제품을 보면 1368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츠 앞 키리칸 프란부리 지역의 시장 내 카페에 심야 시간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CCTV에 도둑의 모습이 찍혔는데 도둑은 가게 안에 재료를 사용해 스스로 음료수를 만들어서 마신 뒤 가게를 나갔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SNS를 통해 배가 고프면 망설이지 말고 말만 하면 무료로 음료를 만들어 주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푸켓 이민국경찰은 카투 지역의 콘도에서 불법 체류 중인 인도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기한을 107일 넘겨 불법 체류 중이었는데 조사에서 태국이 너무 좋아서 귀국하기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법에는 해변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타야에서는 해변에 설치된 비치 의자에서 맥주를 마시던 관광객들이 경찰에 단속되어 벌금을 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국회에 탄원서를 냈는데 곧 아누티 총리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리람 크라상 지역의 주택에서는 10살 소녀가 감전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숨진 소녀는 드라이기를 가지고 놀다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소녀의 모친은 온라인에서 싸구려 드라이기를 구입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장롱에 보관 중이던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이 조사한 결과 드라이기는 태국산 어퓨준, 인증마크가 없는 중국산 밀수 제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켓 공항에서는 해군 소속의 경비행기가 비상 착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42년 된 비행기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아 동체 착륙이 이루어졌는데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3시간가량 공항에 이착륙이 금지되어 53편의 항공편이 연착되었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절도 혐의로 59세 중국인 남성을 방콕 삼판타옹 지역에 위치한 호텔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방콕 시내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구매할 것이라면서 직원들에게 팔찌 여러 개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몰래 팔찌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 도주했었습니다. 검거 직후 남성은 훔친 것이 아니라면서 금은방에 배상하면 될 것 아니냐고 큰 소리쳤다고 합니다. 방콕 라크라반 경찰은 수도 계량기를 훔친 37세와 40세 남성을 온누소이오 13회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심야 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주택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를 뜯어갔다고 합니다. 황동으로 만들어진 계량기를 팔아서 받은 돈으로
이들은 야마를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술범죄수사국은 방콕 뿌라웨 지역에 위치한 콘도 23층에 위치한 방을 수색했습니다. 방 안에는 휴대전화 인터넷 중계기가 50대가 가동되고 있었는데 이 방은 36세 중국인 남성이 임차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장치가 휴대전화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